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인공지능 AI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부의장 김재욱입니다. 이천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인공지능 활용, 현황 공개 및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사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안 제8조에 인공지능 시민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인공지능 시민감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원섭 재정관리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하실 경과예산단 신원석입니다. 먼저 이은미 기획예산 담당관의 경기도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재정관리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도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조 의안번호 9-15 이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기금의 운영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금 중 통합계정에 적립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규정된 융자 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나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 관계법 발췌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이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9쪽에 보면 그 설치 운영 내실화에서 비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을 금지해서 여기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이건 너무 바람직한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2항 보세요. 2항 제5조의 2의 2항입니다. 10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네. 이게 뭐 위원장은 호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은 지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은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아니 위원장의 주재하에 네. 호선을 해도 되죠. 예, 호선을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봤을 때 지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명으로 한다고 넣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위원장도 호선을 하는 거라고 하면 민주성이나 공정성이나 자율성이나 또 어떤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대표성을 놓고 볼 땐 위원들이 호선하는 게 그 대표성도 갖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5조 3항 제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23쪽과 55쪽입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00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4항 2000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 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 담당관실 청렴조사팀장 김성진입니다.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조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책자 23쪽, 의안번호 9-16호 2000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0시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00시 고문변호사 소송 대리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 1에서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의 사건별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환송심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55쪽 의안번호 9-17호 2000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5년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행정 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개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감사기의 장애 의견 제출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위임 조문은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그 개정된 거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돼서 요거까지 담았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5조의 그 3호를 보시면 그 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반기별로 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매년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단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포상 근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3호는 제가 보면 삭제하면 안 되고 다른 행정 공무원 선발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담긴 거죠, 그렇죠? 예, 이 맞습니다. 법을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돼서 요거는 삭제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방 공무원의 적극 그 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반영하셔서 진행하시고 이것도 뭐 위임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적극행정 지금 그 책임관하고 보호관이 지금 감사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잘못했을 때 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야 될까? 예, 그럼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적극 행정을 하다가 어떤 사소한 행정 실수나 이런 일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진짜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뭐 고의적인 어떤 잘못된 부당 행위인지 그걸 가려서 만약에 적극행정위원회 이번에 심의가 아니고 심의 의결 기능까지 이렇게 같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의결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적인 면을 이렇게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그 모든 책임은 주무관한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 행위는 예전에 했는데 결과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그러면 다 퇴직했어요. 국과장들은. 근데 그 책임은 주무관이 올해 근무한 이제 말단 직원 주무관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그런 걸 보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가신 건지. 지금 이거는 적극 행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징계 양정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계를 할 때는 그 양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안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다. 이건 가장 최상위 결재자가 최고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실무자는 오히려 약한 책임을 지도록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실수는 담당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지금 징계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예. 실무한테는 책임이 나중에도 만약에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면 당연히 최상위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허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정안에 보면 제8조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 의결하는 것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 그 경미한 기준이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자칫 중요한 안건이 또 경미한 서면 심의의 그 사례로 또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돼요. 이 부분을 좀 그 경미한 안건의 그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그 자칫 그 좀 중요한 안건이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의 내용의 경미한 경우는 사실 이 해당 조례 상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 11조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안건인의 경미한 경우에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려하는 사항은 다른 조례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매년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경미한 안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 의사 일정 제4항 2000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7조 제3호를 0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로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일반적 경과조치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본문 중 2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까 그 송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거 추후에 그 조례 개정이랄 때 참조하시면 될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조례안 책자 81쪽과 87쪽입니다. 의사 일정 제5항 2000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2000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 홍보담당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0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의안번호 9-18호 2000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0시 홍보대사 중 활동 성과가 우수한 홍보대사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검증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대사의 임기가 2년인데요.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관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건 및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81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9-19호 2000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기금 운영 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공모전, 교육 행사, 홍보, 교류 및 조사 연구 등 제도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채 25조 및 26조에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외 세부 내용은 책자 87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 담당관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0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명확히 명시한 부분은 긍정적인데 홍보대사의 어떤 특성상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내지는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거나 내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한다고 하면 또 특히 그 특혜 논란이나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 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 차례에 연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야 좀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연임을 생각한 건데 연임을 몇 번을 시킬 건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지까지는 이제 아역 그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컨택을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또 오히려 횟수에 제한을 두는 거가 또 계속해서 잘 그분이 성과도 좋고 또 반응이 그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게 성장적인 의미에서는 횟수의 제한이 불편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실무진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조례를 놓고 볼 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전문성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른 아역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내지는 연속성도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한 번 연임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연임 규정도 없이 계속 놓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를 다 홍보대사로 둔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여기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 대상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지금 현재 바다하고 추영진 씨가 지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기도에 비해서 추영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인기가 있다 보면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참여도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참여되는 때 건 뭐예요? 홍보대사로 저기 지정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인가요? 송난 의원님, 네. 이 내용은 좀 이따 정회하고 한번 좀 논의를 좀 하고요. 그 정회하고 이제 이거는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혹시 네. 다른 의견이나 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 의견 조율 관계로 정회를 했었는데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0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시면 26조에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부자의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를 보시겠습니다.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그런데 부칙을 가보면 그 2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그 시행 전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천시의 기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건수로 봤을 때 누계지는 5,3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300명을 다 초청하실 건가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 수로 저희가 이제 저기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예, 건수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예측하세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저희가 초청하는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꾸준히 했다던가 어떤 예우성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 2,000명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500명 그 정도 1,500명을 통상적으로 1년에 그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1,500명을 다 지금 초청하실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연속해서 계속 저희 시에 기부를 했다던가 그걸 어느 정도 줄여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전체가 5,000명이고 그 중에서 반복이 되니 반복이 안 되는 사람을 추리니까 지금 2,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0명을 다 초청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거는 현재까지 누계치를 아까 5,000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보통 한 근데 해에 부칙에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지금 기존의 기부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6조에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전에 기부한 사람도 다 이렇게 예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청 대상은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해서 여러 번 했다던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추계를 한번 내봤는데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하시면 한 100명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안 하세요? 이제 뭐 세부적인 무슨 여기에 뭐 어떤 기준을 담을 수는 없지만 예,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은 조례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 보라고 조례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민이 보고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이래요. 그리고 이전에 기부한 사람 다 초청한대요. 이 조례를 놓고 볼 땐.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명확한 근거나 내지는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행히 4호에 보면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2항에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4호하고 2항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너무 중복성이 있어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명료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네. 좀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세부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현재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저희가 제설기구를 한번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좀 매년 좀 평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조례안 책자 101쪽 및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제8항 2026년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6년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0번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척, 기피, 회피제도 도입과 직무 관련 수의계약 참여 금지 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으므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외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01쪽부터 1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와 함께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공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5쪽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공사 등 총 3,884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14건 중 10건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자보수 이행 결과는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이천시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의회 개원이 이제 새로이 됐어요. 왜냐하면 7대하고 8대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그 위원회 급하게 어떤 위원을 선정할 부분이 아니고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의 그 일반 위원들은 관계없지만 시의원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새로 되신 분, 기존인 분들 해서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처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께서 이제 맡고 계신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저희가 어떻게 이제 또 추천을 해주실 건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제8항 2026년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체 3,884건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 보수가 지금 14건이 발생이 됐네요. 율로 그 하자율을 따지면 0.36% 되는데 2025년은 3,768건. 거기서 그 하자 발생이 8건. 전년 대비 한 0.15%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여튼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각 공정마다 이제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달리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공종별로도 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하자 보수 372 중에 전문 공사가 지금 14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경건이 지금 10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보면 건설가가 10건, 그리고 공원 녹지가가 그 순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이 공원 녹지가에 그 식지하는 거, 나무 식지하는 게 자꾸 고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뭐 하천 부지나 내지는 뭐 이런 그 가로수들은 염분 때문에 지금 고사를 자꾸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이런 데가 이천시에 많이 있습니까? 글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니 저희가 제설 작업할 때 가급적 조심스럽게 제설 작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게 뭐 간혹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 하자 보수와 관련되어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하자의 원인과 보수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하여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견차가 있는 거예요? 네, 건설과장 권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교량 부분하고 포장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서요. 맨 처음엔 저희가 교량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알고 무슨 부분이요? 교량 부분에 교량.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하자를 요청을 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 감리단의 기술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 교량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포장이 균열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건 해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별로도 있는데 우리 설성 우리 광명 면전이 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보고까지 해주시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잘 된 거죠? 하자 보수가? 네, 수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한 14건이 이제 하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네. 다 듣고 또 여기에 부족하게 기록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다 뭐 더 이상은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 드리고 우리 그 설성 위원장님 멀리까지 오시냐 고생 많으셔서 다음부터는 그냥 그 구두로 보고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보니까 그 화장실 어떤 비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라고 그래? 스라브라고 그래야 될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이제 공원 녹지과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경사도를 줘서 하는 게 뭐 진급 판넬 방식?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9-21 2000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 2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를 개정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조례 공포일보다 소급 적용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제2조 적용 내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